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한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같이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뉴욕 증시 다우 6년 만에 최장 상승, 최장이죠. 예, 테슬라 급등, 유가 넘게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증거 없답니다. 그래서 다우가 달렸다 이런 어그로를 끌고 있죠. 잘 보시고요. 오른 건 오른 거니까 나스닥도 조금 오르고. 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장이냐? 포모장이다. 예, 포모. 특히 지금 개인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미 증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은 다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러면 아마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도 있다. 조심하자. 지금 그러고요. 미 연준 인플레와의 전쟁 승리 선언 준비 아직 안 됐다. 다 아시죠? 왜 그런지. 미 연준도 몰라요. 인플레가 꺾일지 안 꺾일지.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 좀 하시고요. 자, 중국 문제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외 증시 보시면 ECB 유럽 양적 긴축 가속화 가능성 잘 보셔요. 이게 채권 매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거의 무슨 대공황급으로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실적하고 FOMC 앞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FOMC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월 형님께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가장 큰 변수고요. 네, FOMC 앞두고 다 그거죠. 그다음에 연착륙 기대감이지 연착륙 아닌 거를 제가 또 오늘 증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페드 내부서도 아직 멀었다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싸움.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썸네일에 저 미국 총소득인데요. 구독자님께서 저기 댓글을 남겨주셔갖고 제가 좀 봤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침체 구간에 보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소득이 이렇게 완만하게 줄었고 여기는 좀 급하게 줄었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리먼 때는 급격하게 줄었고 여기는 팬데믹 때. 근데 지금도 줄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숫자로 봐도 앞에 숫자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20에서 19로 1분기로 원래는 피크가 어디였냐? 2022년 3분기였습니다. 그럼 이게 줄면 총소득이 줄면 당연히 아까 증시 누가 주도한다고요? 예, 개인이 주도하는데 개인이 주도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왜 전체 종목이 안 가냐? 왜 특정 종목만 가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전체 증시가 안 가고 전체 종목이 안 가고 일부 종목만 가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침체를 다 맞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 대출금리입니다. 줄지를 않아요. 네, 대출금리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올라요. 8%예요, 8%.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민간 신용은 지금 일단 잠깐 좀 볼까요?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 보시면 일단 멈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안 하죠. 자, 상승은 안 하고 멈춰 있는 상태고, 자, 그때마다 뭐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도 멈추고, 그죠? 닷컴 버블, 리먼, 그 다음에 팬데믹,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신용 잘 보시고, 소비자 신용은요,
예, 확 줄었어요. 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자, 신용도 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출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카드 문제가 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불거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상황을 진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예, 엄청나죠? 지금 연준 정책금리하고 똑같죠. 근데 퍼센테이지만 틀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도 상당히 안 좋다. 왜?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되게 까다롭죠.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엔 긴축을 해야 되고 각 가정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요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미의 소비자 가셔갖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래서 지금 증시만 널뛰게 하는 거지 미친놈 널뛰듯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상황에서 버핏 지수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내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1년짜리, 3년짜리를 좀 보시면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수치로 보시면 173, 174 하다가 172.9로 내려왔죠. 그래서 7월 달은 다 갔으니까 170대로 머물 걸로 보이고 8, 90, 네, 올 하반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지표로서 공포 탐욕 지수. 자, 그런데 얘는 아직도 여기에 있죠. 예. 엄청난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타임라인 보시면, 네. 5월 달부터 올라왔던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더 이상 치고는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100가지인데. 예. 그래서 83. 그래서 타임라인 잘 보시고, 자, 보통은, 예, 자, 고점을 치면 내려오고 했던 이 공식이 깨졌죠.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틀렸는데, 예. 그래서 결국엔 뭐다? 자, 이 공식은 있어요. 고점을 형성하다가 반드시 내려온다. 네, 다시 고점을 형성하다가 반드시 내려온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체크 하시고 잘 보시고요. 결국엔 뭐죠? 네,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이번 하락은 자 보세요. 지금 작년 10월 달까지 바닥을 찍고요. 지수가 자 개인의 포모 현상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이번에 역대급으로 가지 않을까? 왜? 거품을 또 만들었어요. 여기서 엄청난 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의 구간에 와 있고요. 이번에 하락을 하면 아마 거품 붕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자, 주가 강세 최고치죠. 자, 그 다음에 주가 폭도 그렇고요. 주가 강세는 뭐냐면 몇몇 큰 주식이 시장 수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많은 주식이 잘 지강하고 있는지 비중이다. 예. 최저치, 최고치. 그래서 이게 아주 극도의 탐욕으로 가 있는 거죠. 몇몇 종목들이 장세를 이끄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 대형주들이 빠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잘 보시고요. 자, 주가폭도 그렇죠. 주가폭. 그 다음에 이제 풋콜 옵션에서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거. 예. 자, 0.6에서 0.7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뭐죠? 풋콜. 자, 풋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네, 이제 하방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잘 보시면 풋콜 레이쇼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균이 올라간 거예요. 오일 평균이. 자, 변동성은 계속 중립이고요. 네, 자,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ARKK. 자, 이거 보시면 어제 1% 빠졌어요. 네. 자, 그럼 이거를 보는 이유는 요거죠. 예. 얘가 80% 빠졌는데 자, 더 이상 이제 상승을 못하고 내려오고 있죠. 일봉 보셨고, 중소형, 그 다음에 자, 은행을 보시면, 자, 은행 지수들은 조금 올랐네요. 그죠? KRE, 지역은행, 예, 조금, 네. 이번 달만 한 16%. 근데 3월 달에 엄청 빠졌죠. 그래서 은행주들도 지금 널뛰게 하고 있다. 은행 위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국엔 대형주 싸움인데, 자, 얼마만큼 개인들이 돈이 있느냐,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산 행렬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미 증시에서 90개의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얼마나 사라질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확인하면서 이거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원달러 환율인데, 중요한 거는, 네, 본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61.8% 부근 계속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진 않고 있다. 달러 인덱스 어제 많이 올랐고요. 올른 거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은 그냥 제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유로를 보시면, 자,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유로가 약세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달러 인덱스는 다른 나라 통화를 이렇게 비율로 섞어 놓은 거예요. 유로만 따로 보면 얘가 확실히 많이 내려가니까 달러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유럽 은행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 경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진짜 잘못하면 유럽발 금융 위기, 경제 재정 위기, 아까 채권 네, 엄청 이제 판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유럽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의 곳에서 엄청난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올랐죠? 고점이 증가하고요. 자, 지금 고점이 똑같죠?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니까요. 네,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제 금값은 다시 또 조정 보이겠죠? 자, 그런 상황들. 그래서 미국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한 유럽은 상당히 지금 고전을 겪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유가입니다. 자, 연준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예, CPI, 명목 금리, 명목 물가가 내렸는데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예, 완전 나가리.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대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 채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데, 몇몇 사람들이 뭐를 착각하냐면, 저는, 네, 전체 흐름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경제도 보면서 차트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주식도 보고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게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익도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이죠. 수익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기술들, 이런 걸 잡아내야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이거 3% 가까이 올랐는데 물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 예, 뭐 다 하는 얘기다. 그러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거 심각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뭘 보냐, 유동성 확대와 축소를 봅니다. 예, 이때 돈을 QE 했고요. 돈을 풀었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축소시킬 때는 금리와, 자, 뭐죠? 금리 내리고 그 다음에 QT를 했죠. 예. 근데 이번 시장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예, 여기서 포모가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유동성이 빠지는 흐름이 보여요. 예. 언제부터? 7월 14일부터 쭉 빠졌죠.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표들이 필요하다. 예, 물론 여기 뭐 투자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팬데믹 저점 여기 얼마? 예, $100라고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 설마 그럴까? 갈 수 있어요. 왜? 유동성을 계속 지금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 채널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점쟁이 마냥 콕 집어서 오르고 내리고 요거 못 맞춘다고, 예, 뭐별 해괴한 소리들 다 하는데,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국채를 보자. 어제 안 빠졌어요. 보시면 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못 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다우만 조금 어떤 기대감으로, 그래서 한 1% 정도 올랐고요. 앞으로 국채 동향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자, 3개월물이죠. 네,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요. 자, 2년물 올랐죠. 네. 그래서 제가 단기 말씀을 드렸죠. 자, 뭘 하라고요?
자, 해칭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연습 좀 필요하고, 자, 5년물, 그 다음에 자, 30년물. 예. 지금 그래서 3.9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이제 국가가 부채를 많이 늘려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미국 국채를 신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0년과 3개월입니다. 지금 작년 10월 달 이때죠. 자, 이때가 증시 바닥이었죠. 근데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에서. 그래서 이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좁혀지고 있죠. 몇 월 달부터? 5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날뛰는 겁니다. 예, 이제 계속 날뛰어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10년과 2년. 자, 30년과 5년.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 연준이요.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이거를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심각성을 미국의 개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예. 그냥 돈이나 벌고 하루하루 단타 치면서 살자.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예, 이게 정상화가 될 때 이제 올라오겠죠. 장기 금리가 늘어나고 단기 금리가 줄어드는. 그러면 이 거품은 반드시 거의 쌍봉 수준이죠. 빠진다. 그래서 10년과 2년 정상화되는 길이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죠. 3개월하고 10년하고 차이를 봤더니 너무 길어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 고점도 넘을 상황이죠. 자, 이런 것도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힐드 정크본드. 자, 3바닥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엔 연준에서 고금리 계속 정책을 유지한다라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파산 대환장 파티가 일어난다. 보시고요. 자, NDQ SPX입니다. 자, 어디가 고점이었냐면 7월 18일이 고점이었죠. 자, 나스닥 100과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요 비율인데 요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는 뭐다? 이제는 요게 작아지고 요게 커지고, 그죠?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가 커지고 마이너스가 작고 이렇게 되면 이 흐름이 생겨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신호. 요거 얘기하는 것도 국내 유일합니다. DJI 한번 볼까요? 예, 얘는 더 심해요. 그죠? 자, 무슨 얘기죠? 이제 버블이 나스닥에 생겨있던 버블이 붕괴가 되네. NDQ, RUT 얘는 지금 3봉에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게 엄청난 신호라는 것들을 자 보세요. 고점에서 두 개 음봉이 뜨기 시작했고, 자 DJI 음봉 뜨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SPX 마찬가지. 무슨 뜻이죠? 네, 이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뭐죠? 네, 요거는 버블 붕괴를 얘기하는 거다. 결국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현재 맞닥뜨리고 있고 이거를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자 IPO 보세요. 네, 그래서 엄청난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 풀어서 IPO 뭐 개나 소나 다 기업 공개하고 다 빨대 꽂고 다 먹고 나서 먹튀한 거죠.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이게 유동성의 힘입니다.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개인들 쌈짓돈이 이제 몰려서 지금 살짝 반동을 준 건데 별로다. 예, 이렇게 보시고, 자 DR 호튼 어마무지한 부동산,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올 버블이 지금 붕괴되는 직전의 상황에 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자 러셀 2000, 러셀 2000도 여기 반등 고점, 네, 7월 19일 찍고 지금 이러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러셀 2000을 보고 있으면 엄청난 박스권이에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다시 저점인데 이번에 하락으로 인한 여기 저점들 요거 붕괴된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자 VXN입니다. 자 어때요? 계속해서 중립이죠. 지금 변동성이 안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제로 데이트, 하루 옵션 거래, 하루 만에 끝내는 옵션 거래들이 성행해서 이런 거라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빅스도 이제는 쌍바닥입니다. 드디어 쌍바닥. 자 VVIX, 자 VVIX는 안 내려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쌍바닥 폭등의 조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VBIX를 잘 보시고, 자, 스큐, 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라인이죠. 네. 그래서 고점 찍고 2달 정도 후에 폭락.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자, QQQ. 네, 고점이 어디였냐면 7월 19일 고점이었고, 자, 슬슬슬 내려오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네. 자,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 그래서 슈팅 스타, 자, 이거를 못 넘고 있죠. 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파 B파, 자, 킬러 C가 작동 중이고요. 그래서 대략 예상은 저거죠. 예, 한 6,000선, 6,900선, 그 다음에 4,000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모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려오게 되면 이 저점을 테스트할 수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이 저점 테스트, 예, 올 하반기. 그러면 엄청난 폭락이죠. 예, 살벌합니다. 팬데믹 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반도체 지수 고점을 형성하고 갭으로 떨어지고 못 가고 있죠. 예, 결국엔 얘도 한계에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3692.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엄청난 도치 캔들이 떴습니다. 이거 살벌한 거죠.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의 데자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500입니다. 예, 고점 찍은 이후에 3거래를 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 2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예, 자, 상당폭. 그래서 동일 가중치를 적용 안 했을 때 엄청난, 지금 한 10% 가까이 더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락 반등,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내년 중반 정도가 바닥을 형성할 걸로. 앞으로 예상은 한 2,000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레귤러로 봐야 되겠죠. 2,000선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다우. 예,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보시면 요거 조금 오른 거예요. 조금. 이러면서 이제 기사에는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예, 구락뻥을 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왜? 차트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과 경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런 채권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인 쪽도 보고, 그 다음에 유가도 봐야 되죠. 심각하죠. 78달러입니다. 조만간 80달러 넘어서, 예, 다시 올라가는,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있다.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도 마찬가지죠. 환율도 봐야 되고. 그래서 골고루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조만간 완전 폭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또 알려주시니까 대출금리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실질 총소득. 예, 결국엔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자기가 하면 돼요. 어제 어떤 와갖고 엄청나게 먹었다고 자랑을 하던데, 그러면 좋죠. 많이 먹고 많이 싸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의 시원한 커피 한 잔 부탁 좀 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